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경기에 나선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명의 선수를 잃고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은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경기를 보며 손흥민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3점차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이 경기 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퇴장으로 인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반면 토트넘은 9번의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6번이나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티모 베르너의 경기 후 인터뷰도 영국 전역의 주목을 받았죠. 그는 토트넘의 왼쪽 윙어 위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축구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이겼으며 이 경기는 30일 0시 30분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각각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골 득실차로 인해 토트넘은 1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경기는 양팀 팬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기로 여겨졌죠.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셉스키, 도미닉 솔랑케가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27일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손흥민은 71분 동안 출전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되었습니다. 경기 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으며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밝혔죠.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출전 여부는 즉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이번 원정 경기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아나골절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자리에 베르너를 선발로 내세웠으며 솔란케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존슨은 오른쪽 윙어로 나섰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미키 반더 베니 마커스 레시포드로부터 공을 빼앗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페널티 박스 깊숙이 패스를 넣었고 존슨은 오른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42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제임스 매디슨에게 파울을 저질러 퇴장을 당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코비 마이누를 메이슨 마운트로 교체했으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카세미르를 조슈아 지크시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2분에 존슨의 크로스를 쿨루셉스키가 왼발로 방향을 바꿔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33분에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파페 사레가 헤딩을 했고 솔란케가 오른발 슈팅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결정타를 날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10점으로 리그 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승 1무 3패로 리그 12위에 머물렀습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패배는 그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토트넘은 다음 달 4일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페렌츠바로스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체력 문제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득점력 문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몇 차례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으며 경기 흐름이 끊기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면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상대팀이 퇴장당한 이후 다소 자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준비 부족과 호흡이 맞지 않는 슛을 날리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했다면 토트넘은 6-0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의견은 경기 내내 토트넘이 9번의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예상 득점 확률이 5.3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6번의 찬스를 놓쳤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잉글랜드 출신 듀오 제임스 매디슨과 도미닉 솔란케의 슛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공격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성과 결정력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팀 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티모 베르너 역시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으나 그가 만든 대부분의 기회는 개인 능력에 의존했으며 팀 동료와의 호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다소 산만하고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토트넘의 왼쪽 윙어 포지션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며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최근 몇 경기에 걸쳐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토트넘 선수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했으며 이로 인해 때로는 큰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메디슨과 솔란케는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그들이 중요한 기회를 많이 놓친 탓에 팬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퇴장당한 이후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서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른 장면들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후 티모 베르너의 발언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두 번 놓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은 베르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득점 능력은 매우 부족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손흥민이 제 위치에 있었다면 결과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베르너의 발언은 그의 솔직함 덕분에 팬들의 실망을 어느 정도 달래주었으며 손흥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그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베르너는 이어서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오늘 제 위치는 전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측면으로 밀려나서 공을 받기 어려웠고 수비 부담도 매우 컸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았다. 이 위치에서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으며 슛 기회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저는 매주 이 위치에서 전 경기를 소화하는 손흥민을 정말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드러냈으며 동시에 손흥민의 팀 내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토트넘은 팬들과 관련된 차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손흥민과 관련된 인종차별 문제에서는 대응이 느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0일 토트넘은 클럽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일부 팬들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외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매우 모욕적인 행동으로 우리 팀을 응원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성명을 발표했죠. 토트넘은 또한 클럽은 경찰 및 경기장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행동을 부추기거나 참여한 사람들을 식별할 것이며 클럽의 출입 금지 정책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 데안 쿠루셉스키, 도미닉 솔란케의 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의 연속 승리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첫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번트리 시티를 상대로 한 리그컵 2대1 승리와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토트넘은 현재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팀의 순위도 리그 8위로 올라섰으며 선두 리버풀과는 승점 5점 차이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승리의 기쁨은 일부 팬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향해 외친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인해 빛이 발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을 향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외쳤는데요. 이에 대해 토트넘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클럽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동성애 혐오 발언을 외친 팬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또한 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오늘 경기에 참석한 팬들은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을 이메일로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클럽은 LGBT 조직인 프라우드 릴리 화이트스와 계속 협력하여 모든 팬에게 환영받는 친절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에서 팬들의 멋진 응원과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또한 우리 클럽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팬들이 토트넘의 대사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손흥민과 관련된 인종차별 문제에서 클럽이 보였던 느린 대응과 비교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많은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6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했을 때 클럽의 대응은 늦어졌습니다.